할렌가 출신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낯설고 고급스러운 장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 아이들은 이제 막 체스를 배우기 시작해 처음으로 체스 시합에 참석하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 예산도 없어 체스 시계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상대는 체스 형제만 모아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치가 훈련시켜온 한 사립학교의 체스팀입니다. 이 사립학교의 한 해 등록금은 할렌가 가정의 연소득을 넘습니다. 현실에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경우 할렌가 아이들이 이길 확률은 1%도 안 되겠죠. 그런데 영화라면 이 아이들이 이길 확률이 99%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Knights of the South Bronx라는 영화의 부분만 이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체스 형제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할렌가 아이들이 자신들의 코치로부터 매우 특별한 기술 한 가지를 전수받았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기술을 기술이라 부릅니다. 이번엔 더 어린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1980년대에 5살이었던 미국 테네시주의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세계적 명성의 경제학자들이 20여 년간 추적 연구합니다. 이들이 25살의 멋진 성인이 된 모습을 지켜본 것이죠. 연구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받았던 교육이 그들의 25을 얼마나 다르게 펼쳐놓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5살이 되는 해에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 첫 해부터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얻어서 처음으로 소득을 얻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받는 연봉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이들이 5살 무렵 처음으로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던 그 해에 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교사 경력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살이던 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경력이 0년에서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 아이들의 연봉도 대략 16,000불에서 시작해서 17,000, 18,0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20대에 받는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대로라면 현재 8살인 제 큰아이와 6살인 둘째 아이는 20살이 되었을 무렵 이들이 받는 연봉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아이를 동일한 학교에 보냈지만 첫째 아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해당 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노련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반면 2년 후에 저희 둘째가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막 교사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셨고요.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강당에서 있었는데 저희 첫째 아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아주 키가 작으신 분인데 이분이 맨 앞에 서시고 그 뒤로 이분보다 키가 훨씬 큰 그리고 훨씬 젊은 선생님들 한 15분께서 주르륵 따라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가장 노련하신 그리고 저희 첫째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시는 동안 이 젊은 선생님들은 뒤에 가만히 서 계시기만 했는데요.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앞서 할렌가 출신의 어린 체스 선수들이 그들의 코치로부터 배운 기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할렌가 아이들이 체스 형제를 이기게 하고 똑같은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만드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애덤 그랜트의 새 책 히든 포텐셜은 바로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전해드리는 케네소 대학의 실험심리학자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번역판이 나온 애덤 그랜트의 새 책 히든 포텐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이 책의 첫 2번째 파트만 소개해드릴 텐데요. 더불어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히든 포텐셜이라는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저도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잠재력이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제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결론은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훨씬 더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유튜브도 그 증거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히든 포텐셜은 개개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잠재력을 찾아내는 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했던 기술과 몇 가지 다른 기술들을 더 배우면 누구나 그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즉,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농구에서의 키처럼 타고난 조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농구에 있어서마저 주어진 조건보다는 플레이어가 가진 마인드와 훈련 방법이 더 중요함을 NBA 최고의 선수인 스테판 커리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교수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죠. 게다가 저자는 이 대학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의 교수죠.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명강의를 하는 교수이자 최연소로 이 경영대학의 종신교수가 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그는 운동, 예술, 학문 등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 히든 포텐셜을 씁니다. 특히 이 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몇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할렘가 출신의 어린 체스 선수들이 배웠던 기술, 5살 학생이 25살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만드는 그 기술은 바로 애덤 그랜트가 품성 기술이라고 부른 기술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품성 기술이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일을 미리미리 해두는 습관. 둘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교성. 셋째,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 자기 절제. 넷째,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다부진 모습. 이러한 기술들은 음악, 디자인, 스포츠, 학문 이렇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을 읽은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메시지 한 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캐치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로 부인할 수 없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개인의 성취가 어릴 때 타고난 무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이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품 기술, 일을 미리미리 해둬라,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일할 때 한눈 팔지 말아라, 일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자기 성장의 세계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진리가 제게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애덤 그랜트가 이 기술들을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술들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스 영재들을 이겼던 할렘가 선수들이 자신의 코치로부터 배운 기술, 25세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5살 때 보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그 기술, 그 품성 기술을 나이가 40, 50이 된 사람도 배울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애덤 그랜트는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까지 보여주는데요. 한 그룹의 연구자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30대, 40대, 50대에 자신의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1,500명의 사업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경영 컨설턴트들이 준비한 재무, 회계, 마케팅 이런 경영 기술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이 품성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경영 기술 교육과 품성 기술 교육은 단 5일만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자들은 이후에 이 두 그룹의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률을 2년간 조사합니다. 컨설턴트들이 준비한 경영 교육을 받았던 그룹의 수익률은 그 2년 동안 10% 향상한 반면 이 연구자들이 준비한 품성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그룹의 수익률은 30%가 향상했습니다. 즉 경영기술을 배운 사람보다 품성기술을 배운 쪽이 3배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이죠. 이처럼 이 품성과 관련된 특징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덤 그랜트도 이것을 skills of character or character skills라고,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품성 기술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책의 도입부에 소개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올해로 나이가 45인데 지금 이 나이에도 어떤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쩌면 남들보다 몇 배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것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책의 일부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내용이 또 있는데요. 이 일부 Skills of Character에서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품성 기술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기술을 더 소개하는데요. 그 3가지는 바로 불편하게 학습하기, 둘째,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기, 셋째,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목표로 삼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자신에게 불편한 방법으로 학습하기,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신 분 중에 제가 미리 올려놨던 그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얼마나 큰 공감을 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책의 2부에서는 그래 나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께서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나 훈련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법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학습법 혹은 업무 수행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내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남을 실제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남을 가르치듯 공부한다.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들어간 학습을 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사람을 찾고 그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불편하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대목에서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메타인지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도 그 메타인지 학습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제게 익숙한 강의실과 연구실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모습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 큰 심리적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바로 이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시도하고 있는 이 많은 불편함들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계속 들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마이! 이 책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수많은 거장들이 소개되는데요. 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선수들, NBA에서 현재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이지만 대학 지원 시 단 한 곳의 대학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스테판 커리, 코치도 없이 유튜브를 보고 혼자 투창 던지기를 배운 세계 최고의 투창 선수 율리우스 예고, 최악의 야구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가 동기들이 은퇴할 나이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최고의 투수가 된 R.A. 리키,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술적으로도 궁극의 경지에 오른 건축물들을 지었지만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학점은 좋지 않았던 타다오 안도, 청각장애인이면서도 촉감을 적극 활용해 타악기를 연주하고 세계 최초로 1인 타악기 연주로 리사이트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또한 수상한 에블린 글래니, 첫 데뷔 무대를 망쳤지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렴해 민첩하게 자신의 안무를 수정하여 세계 최고의 안무 무대를 만들어낸 타일러 달크, 학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10개가 넘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다국어 사용자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스타벅스 이사회의 의장 자리에까지 오른 멜로디 헙슨, 미 해군 역사상 흑인 최초로 장교에 임관한 13명의 첫 흑인 사관생도들, 이들은 모두 품성기술을 지녔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처음부터 잘 나가던 촉망받던 출발선에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품성기술과 그리고 이 장에 소개된 학습 전략들을 토대로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이 아닌 자기 성장을 위해 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장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염두에 둔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효과적인 공부와 훈련으로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난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장들도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출발선에 있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난 타고난 재능은 없나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에 그 거장들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도 이 책을 읽은 후에 절대 지금의 제 나이, 상황이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없는 나이나 상황이 아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들을 그 출발하는 모습이 어땠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만, 처음부터 잘하던 사람만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특히 내게 불편한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나아갈수록 정말 내가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준 책이 이 책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되지 않아도 좋다,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입니다. 랭귀싱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보어아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자신의 삶의 성장을 가져오시고 싶은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